임상시험 선배 가이드 오늘은 11번째 시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입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2015년 12월 30일 제정되었고 이후 3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2019년 5월 29일 개정에서는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목적 사용을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정비되었습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므로 반드시 임상시험 목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되어야 하지만 다른 치료수단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을 가진 환자에게 치료기의 부여 등의 차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동정적 사용 제도는 미국의 Expanded Access Program, 유럽의 Compassionate Use 등에도 있으며 우리나라는 약사법 제34조 4항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34조 임상시험 등의 계획 승인 등에 따르면 임상시험을 위하여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 등은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등을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 2, 제3항 제2호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첫째, 말기암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2.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 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3. 해당 의약품 등을 연구 또는 분석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 환자라 함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 2.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8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 등 1. 법 제34조 제4항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 환자란 다음 각 호의 환자를 말합니다. 1.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 2.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 임상시험을 위하여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을 법 제3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임상시험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별지 제28호 서식에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연구 등 목적 사용 승인 신청서에 해당 환자의 인원 규모별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에는 개인별 환자, 4에는 2명 이상의 환자를 위하여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것이 구분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전문의는 제2항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법에서 이것은 전문의라고 명시하고 있지 연구자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전문의로서 해당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환자의 진료 기록 및 대상 환자가 법 제3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대한 요약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환자에 대한 진단서,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환자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하려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제공자, 회사의 제공 의향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별 환자가 아닌 2명 이상의 환자를 위하여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계획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치료의 목적이 된 질환에 대하여 임상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환자 치료의 경우 초기 임상시험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해당 질환에 대하여 임상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환자 치료의 정의는 25명 이상일 경우입니다. 대규모 환자 치료의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국내 시판을 위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환자 치료의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해당 질환에 대하여 임상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해당 투여기간과 투약량이 안전하다는 근거 및 해당 질환에 대한 양리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환자 치료의 정의는 2명 이상 25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또는 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을 사용하여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을 사용하여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한 자는 그 사용을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반응,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추적 결과 등 수집된 정보를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공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공한 자는 수집된 정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결과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제공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과 사용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29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관한 비용 청구 등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공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에게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원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가라 함은 시설 및 환경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연구 개발 비용 등이 제외된 것으로 개별 환자에게 사용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 청구 기간을 부여합니다. 제29조의 2.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연구 또는 분석 목적 사용 승인 신청 등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연구 또는 분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을 사용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연구 등 목적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법 조항을 신청하는 주체, 환자 규모에 따른 분류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주체가 주치의,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신청 목적은
개인별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의 선정 제외 기준이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목적에 맞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는 경우 임상시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 기회 부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에 놓인 환자에게 주치의, 전문의의 판단하에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치료 기회 부여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주체가 제약업체인 경우는 그 신청 목적이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 유효성이 관찰된 의약품을 시판허가 받기 전에 환자 치료를 위한 사용 계획서를 마련하여 다수의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 임상시험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의약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의 평가가 아닌 환자 치료를 위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별 환자를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개의 주체가 있는데 신청인 전문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제약업체 등이고 식약처가 마지막 주체입니다. 신청인 전문의가 제약업체에 의약품 공급 요청을 하고 식약처로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식약처는 신청인에게 치료 목적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고 제약업체로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내역을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제약업체는 신청인 전문의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게 되고 신청인 전문의는 이상 반응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추적 결과를 수집하여 그 정보를 제약업체에 제공합니다. 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추어 보고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결과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제약업체는 20일 이내에 식약처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승인하며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당일 사용하지 않으면 사망 등 생명이 위태롭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환자의 경우에는 접수일 당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임상시험의 적응증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수의 환자를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신청인, 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식약처 등입니다. 다만 이전 슬라이드와 다른 점은 여기에서 신청인은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제약업체 등입니다. 개별 환자를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절차에서는 전문의가 신청인이었습니다. 다수의 환자를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절차의 경우 신청인이 식약처에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식약처는 처리기간 30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사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임상시험 실시기간으로 사용 계획서 등 공급을 하게 되고 임상시험 실시기간은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는 심사 후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IRB 승인 후 의약품을 신청인은 공급할 수 있고 임상시험 실시기간은 이상 반응,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추적 결과를 수집하여 신청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추어 보고하게 되고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결과를 신청인은 식약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환자를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절차를
다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2명 이상 다수의 환자를 위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의 경우 제약사 등이 대상 환자 범위 등을 정한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됩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간 IRB 승인을 얻어야 되고 수집된 정보를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됩니다. 수집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참고로 개인별 환자 대상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의 경우 주치의가 환자별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므로 실시기간 IRB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병원의 SOP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꼭 득해야 되는 병원이 있으므로 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의 대상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적응증이 반드시 임상시험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치의가 판단할 때 해당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이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의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해당 질환에 대하여 전문의가 환자가 진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신청 주체는 대상 환자의 주치의이며 해당 질환과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의여야 합니다.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 참여한 의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반드시 임상시험 실시기간 소속 의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환자별로 주치의의 판단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모든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들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점은 신속 승인 대상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은 해당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전문의여야 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의 대상이 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시험에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품질, 독성 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를 받은 의약품이어야 합니다. 해당 의약품은 국내에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어야 하며 해당 임상시험의 진행 중 또는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임상시험을 위해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 치료 기회 부여라는 제도 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상시험이 종료되었고 시판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추가로 제조하거나 제조하여 수입이 가능한 경우 또는 국내 시판 허가되었으나 효능효과 추가 등의 사유로 임상시험 중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하여 치료 목적 사용 승인으로 환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 승인 대상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해당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 치료기의 부여 및 시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예상 사용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예상 사용 기간은 환자 치료 시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6개월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 추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속 승인 대상 환자의 예상 사용 기간은 최대 1개월로 하며 이후 추가 연장하려는 경우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고가 신약의 경우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비용이 높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공급을 꺼리게 되어 환자 치료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는 전문의와 해당 환자의 동의하에 투약받는 환자에게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개발 단계에 따라 원가 등 비용 청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원가 청구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된 기간을 재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를 최신화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치료와 관련된 검사 비용 등에 대한 환자 부담 비용의 경우 동의서에 반영하여 반드시 환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시 해당 의약품의 표시기재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표시기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정보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임상시험 실시 상황 보고나 DSUR IB 업데이트와 같은 임상시험 관련 안전성 정보 보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동의서 제공 의향서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복사하여 드렸습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